남자가 집도 해야 돼, 연봉은 뭐 5, 6천 이상이 돼야 돼, 인스타그램 뭐 이렇게 맨날 보면서 저 집은 어디 놀러 갔다 왔네, 저 집은 어디 해외 갔다 왔네, 누구들하고 완전 다르다는 거죠. 집안일도 할 거고 애가 어느 정도 크면 나가서 일도 할 거예요 하는 20대 초반의 여성분하고 누구를 선택할 것 같아요? 젊고 예쁘다, 판단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투부비 정필입니다. 제가 오늘 해드릴 얘기는 베트남 여자보다 한국 여자가 인기가 없다. 진짜? 자, 왜 그럴까요?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트남 여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호치민이나 하노이, 다낭 뭐 이런 클럽에서 보는 그런 여성분들 아니에요. 일반적인 여성 얘기하는 거예요. 베트남은 산업화 도시화가 한국보다 굉장히 늦어요. 적어도 30년 정도 늦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도시화가 많이 돼 있지. 근데 아직도 시골에 많이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인구가 농사질 인구가 부족하고 막 이러지 않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농사 안 짓고 막 도시로 나가서 일을 찾고 분위기는 많이 있는데, 그마저도 이제 일자리가 많이 없으니까 농사를 지어야 하는 분위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농경사회, 가족 중심 문화가 아직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시집살이가 당연하고 어른들한테 잘해야 되고 어디 갔다 오면 친척들한테 다 방문해서 인사드리고 이런 문화가 아직 있어요. 우리나라 안 그러잖아. 만일에 우리나라 와이프나 여자친구한테 그러자고 하면 큰일이 날 거예요. 저도 되게 하기 싫은데 베트남 가면 친척들 집 쫙 돌아요. 할 수밖에 없어요. 밥 먹으러 오라고 초대를 했는데 안 가나 어떡해. 건너 집에 사는. 그리고 아직도 가면 명절이면 남자 자리, 여자 자리 막 구분이 돼 있어. 여자들이 남자들 자리 와서 먹는 게 좀 이상해. 친구들이나 그렇게 먹지 집안에 가족들이 다 모였어, 친척들이 다 모였어. 그럼 남자들은 남자 자리, 여자들은 여자 자리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의 중요한 제사, 의사결정은 남자들이 다 하는 걸로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이런 가부장적인 풍습 문화가 옛날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하다. 대도시에서 만난 베트남 여성들 보고 베트남 여성 진짜 개방적이야, 막 so hot girl 막 절대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걔들도 자기 집에 가면 되게 조신한 척하고 앉아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그리고 진짜 시골에 가면 우리 지금 어머니 할머니 시절보다 훨씬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여성들이 한가득 있어요. 이러니까 베트남 여성들은 한국에 시집을 오잖아요. 자기네 고향에서 하던 게 반의 반만 해도 한국에서는 오 이런 것까지 막 이렇게 되는 거야. 한국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이죠.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제가 굳이 말을 안 해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 집에 2주 정도 됐으니까 가자, 애기 데리고 가자, 이 얘기를 직접 합니다. 제가 한번 갔다 왔잖아요, 한국 여성이랑. 그때는 이런 거 말도 못 꺼냈어. 눈치 보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한국 여성하고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좋으니까 이게 막 부려먹자 이게 아니라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키자 이런 게 아니고요. 집안일을 함께 하고 다정한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고 디폴트 값으로 정해진 한국 남편들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정도만 해줘도 베트남 아내들 정말 고마워하고 감사해합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베트남은 남자들이 부엌 들어가고 이런 거를 별로 꺼리지는 않아요. 가부장적으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남자들이 집안일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잘 해줘도 여성분들은 별로 불만 가지지 않고 우리 부모님들한테 잘해줄 수 있다. 그래서 베트남 여성분하고 결혼하면 적어도 통풍담은 연할 수 있지 않을까. 베트남 여성이 결혼하기 좋은 이유 두 번째, 일찍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베트남 이제 문화 때문에 그래요. 베트남 여성들은 이제 결혼을 하면 아이를 안 낳으면 이상한 거야. 아이를 안 낳았다 이러면 누구 문제가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아이를 빨리 낳으려고 하고, 일단 결혼을 하면 여성분들이 젊고 건강하잖아요. 아기가 빨리 들어섭니다. 그래서 30도 되기 전에 두세 명의 아이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 물론 호치민이나 하노이 같은 대도시에 가면 거기 이제 도시 생활 문화가 되고 사는 게 팍팍하니까 아이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이런 경향이 좀 있기는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베트남은 젊은 나이에 아이를 많이 낳는다. 그러니까 이제 낳은 아기들이 훨씬 건강하겠지. 건강한 산모에게서 건강한 아이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나라 산부인과 가보면 난임시술 뭐 시험관하기 뭐 그냥 늦게 나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남자는 누구랑 결혼할 거야? 세 번째는 남자는 집안의 기둥이다, 여자는 집안의 지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인드가 있어요. 약간 남자를 속박하려 하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집착이 강해요. 베트남은 집안에서 보면 여성의 지위가 높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여성들이 경제권을 다 꽉 움켜쥡니다. 남편이 벌어온 돈을 모두 이제 아내에게 주고 남편은 필요 있을 때 돈을 좀 받아서 쓰는 이런 시스템이죠. 왜냐하면 이제 돈이 있으면 베트남 남자들은 이제 바람을 피는 거지. 제가 베트남 남자들 바람 피는 영상 많이 올렸잖아요. 보시면 돈이 있으면 베트남 남자들은 바람을 피러 가는 거야. 그래서 여성들은 이제 경제권을 다 가져오려고 하는 거죠. 보면 베트남 여성들이 질투도 굉장히 많고요. 바람 피우는 상대에 대해서 이제 안갚음, 복수도 진짜 심하게 합니다. 막 다 벗겨가지고 때려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베트남 여성분이랑 결혼을 하셨다, 좀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잘라버립니다. 하지만 왜
좋으냐. 만일의 여자가 경제권을 가져갔다. 베트남 여성들은 그 경제권에 대해서 책임도 막중하게 져요. 집에 돈이 좀 모자랄 것 같다 그러면 직접 나가서 일을 한다거나, 여의치 않으면 아예 집안 자체를 혼자 먹여 살려요. 동남아 특성상 남자들의 일자리가 좀 변변찮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책임감 자체는 넘사벽인 거죠. 한국하고 완전 달라요. 한국에서 살고 있는 베트남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고달픈 일이라도 가족을 위해서라면 하는 것이 베트남의 이제 민족적 특성, 베트남 여성의 민족적 특성이에요. 인스타그램 뭐 이렇게 맨날 보면서 저 집은 어디 놀러 갔다 왔네, 저 집은 어디 해외 갔다 왔네, 누구들하고 완전 다르다는 거죠. 우리 집은 우리 집이니까 이런 거고 하고 다른 집을 비교를 많이 하지를 않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베트남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인해공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랑 더 결혼하고 싶겠어요. 네 번째, 되게 원론적인 건데 젊고 예쁘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또 뭐 애매혼이니 뭐 너네는 젊고 예쁜 여자를, 그게 뭐가 나빠서. 젊고 예쁜 여자를 만나겠다는 거는 좀 더 건강한 상태의 이세를 만들겠다는 그 의미가 크다고 보거든요. 단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젊고 예쁜 아가씨들이 노는 것보다 결혼에 더 관심이 많다. 젊고 예쁜 아가씨들이 노는 것보다 가정을 만들고 아이를 낳는데 훨씬 더 관심이 많아요. 근데 한국의 젊고 예쁜 아가씨들은 좀 더 경험해보고 좀 더 있다가 돈을 더 벌고 내가 커리어를 더 쌓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마흔이 다 돼서. 누구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누구를 선택을 할까? 과연. 그러니까 베트남 여성분들의 디폴트 값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함께 집을 건사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디폴트 값이에요. 할 거 다 하고 뭐 다 즐길 거 즐기자 이런 주의가 아니라 30대 후반 넘어서 남자가 집도 해야 돼, 연봉은 뭐 5, 6천 이상이 돼야 돼, 뭐 해야 돼 따질 거 다 따지는 분하고 20대 초반에 나는 열심히 집안일도 할 거고 애가 어느 정도 크면 나가서 일도 할 거예요 하는 20대 초반의 여성분하고 누구를 선택할 것 같아요? 판단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20대는 화장 안 해도 이뻐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만일에 아이를 낳잖아요. 이 아이가 언어를 2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지. 굳이 베트남뿐만이 아니더라도 러시아든 우즈벡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언어를 2가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언어를 아이에게 주는 거를 막지만 않는다면 아이는 무조건 2가지의 언어를 구사를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태생적으로 만들어진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굉장한 장점이라고 보고, 이거는 아이들이 나중에 살아갈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스킬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우지 마세요. 그 언어를 꼭 가르쳐 주세요. 장점만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단점 얘기할게요. 베트남 여성들이 다 좋아? 그건 아니지. 다 좋다고 하면 그건 진짜 거짓말이고, 물론 이제 위장 결혼을 한다거나 베트남에서 결혼과 출산을 하고 그 사실을 숨긴 채 사기 결혼을 한다거나 그런 문제들은 언제 어디서나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상적인 연애 테크트리 혹은 국결업체 중에서도 약간 연애 형식 비슷하게 해서 맞선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딱 가지고 3일 만에 콩 뽑듯이 결혼한 그런 상황이랑은 전혀 맞지 않으니까 그런 상황이랑 엮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 여성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뒤 상상 이상의 시월드가 출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남편, 시월드. 이런 상황에서 누구인들 도망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다 베트남 사람들이 도망을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매도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반성해야 돼요. 이 사람은 진짜 아내가 아니라 노예를 데려온 거야. 노예가 자유를 찾아 탈출을 하겠다는데 뭐 어떻게 보내줘야지. 잘 가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하자. 안녕.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